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일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 간의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네, 맞고요.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예, 맞고요. 약정을 변경하니까 그 약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전원이 해야겠죠.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네, 맞고요. 약정 갱신, 약정을 변경하는 거 전원이 해야 됩니다. 모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23조 등기 신청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요 항의 내용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저희들이 조문도 보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무리 책을 봐도 문제 풀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원칙은 공동이니까 내가 책에서 나 못 봤다 이 내용은 그러면 그냥 이거는 공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이거는 나 혼자 단독으로 해도 다른 사람이 화를 안 낼까 이런 식으로 좀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은 어느 정도 지문에서 우리가 지문은 5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문제 풀 수는 있습니다. 문제 풀 수는 있어요. 나머지 그 5개 나오는 지문 중에 한두 가지는 굉장히 어렵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조문 내용에 진짜 귀퉁이에 있는 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려면은 너무 머리 아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 거기에 부담 가지시면 진짜 이거 공부 못합니다. 못하시니까요. 지금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오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아는 지문은 한두 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것만 계속 보시다 보면은 한두 개 지문은 무조건 내가 봤던 지문이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문은 한두 개 나오고 진짜 모르겠는 진짜 어디 듣도 못하던 조문에 진짜 어디 기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조문을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문 내용을. 자,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원칙이 공동이니까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다. 그러면은 단독이라 나왔으면 이거는 공동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지금 문제 푸실 때 우리는 답을 찾는 거잖아요. 5개의 지문 중에 답을 하나를 찾는 거니까 그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이거 알쏭달쏭한 내용 중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입을 하시는 게 문제 풀기에 빠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2항부터 8항까지는 단독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전 동영상에서 단독 등기라든지 아니면은 등기 신청인에 관한 내용에서 나왔던 조문이고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유관계 등기 제3조 공동으로 신청한다. 원칙이 공동신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유자 1인의 지분 포기, 지분 포기는 단독행위죠. 자기 혼자 지분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는 전원이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A, B, C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포기한다.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은 다 관련성이 생기잖아요. B, C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공유물 분할, 약정 갱신, 약정 단축,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 다 전원 공동 신청이다. 그렇죠. 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서로 다 약속을 해서 정한 거가 약정인 거죠. 이렇게 약정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해서 정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혼자서 갱신한다든지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봤을 때 이 혼자 와가지고 내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은 이게 전원이 다 한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예, 좀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식으로 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좀 절대적이잖아요. 판사가 딱 판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절대적이죠. 뭐, 땡땡땡 파면한다. 뭐, 절대적이잖아요. 하면은, 바꿀 수가 없죠. 뭐, 이거 딱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하면은.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에 상관없이 모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판결을 딱 해줬기 때문에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 단독으로 와가지고 지분 이전 등기 한다. 그러면 이 등기관도 믿는 거죠. 아, 법원에 판결했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꼭 잘 알고 계시고요.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유 등기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아니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지문이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합유 지분 표시 안 합니다.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A, B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A, B라고 하는 사람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분할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 경우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기 지분만 할 수 없고요. 여기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죠. 그래서 여기 X 표시 나와 있죠. 소자에 X 표시 있죠. 자기 지분만 안 된다. 나오네요. 전체. 갑부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이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 2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한다라고도 아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지분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 B라고 해서 그러면 전체에서 하려면 어때요? 8분의 6 여기 8분의 3이네요. 여기는 2분의 1이 아니고요. 8분의 3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 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자,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를 몰라도 나머지 1, 2, 3, 4번을 몰라도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인 경우는 사원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네, 처음 표는 공유 등기입니다. 공유자 지분 3분의 1 해서 A 이렇게 나왔죠. 지분 3분의 1 해서 B, 지분 3분의 1 해서 C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유자 1인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게 공유 등기다. 이렇게 지분 표시가 돼 있다. 공유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구나. 이렇게 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합유 등기입니다. 합유 등기. 합유자. 자, 여기는 합유자 해서 홍길동, 전우치, 김기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분 표시는 없습니다. 자, 요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유증, 본등기 하나 요 네 가지 경우에 의해서 전원이 공동 신청하는 거는 뭐 이거 원칙이니까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보통은 문제 나오면 자 요겁니다.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1인이 자기 지분, 1인이 자기 지분,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되냐 안 되냐? 요 부분인데요. 자,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도 많이 외우시지만 저의 방법은 자, 나중에 한번 외워서 나중에라도 기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계속 외워두고 계속 봐야지만 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나마 좀 쉬운 방법.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자기 지분만 생각합니다. 자, 소유권에 시옷이 있죠. 시옷이 있잖아요. 시옷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매 첫자, 소자의 시옷. 시옷이 우리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옷이 왔네? 그럼 X다. 아, 자기 지분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 지분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와 안 돼, 자기 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도 시옷이 있죠. 상속의 시옷 있죠. 이것도 자기 지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유증은 어떻게 됐죠? 유증은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유증에 동그라미 난 자기 지분 돼. 이렇게 글자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지분이 됩니다.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유증 동그라미 나와 있잖아요. 글자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유증은 자기 지분 된다. 오. 그럼 본등기는 뭐냐? 본등기는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본등기는 요 비업 중에 막혀 있네. 다른 거는 다 시옷 X인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O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방법이 좀 편한 게 나중에 까먹어도 나중에 이제 지문 막 읽다 보면 기억이 나요. 글자에서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책 펴보고 시험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그냥 책 보면서 문제 푸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다르게 뭐 첫자 따서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은 더 힘들어요. 제 생각에. 근데 그렇게 외우신 분은 그렇게 그냥 하시고요. 자,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COC 오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 지분은 다 X구나. 동그라미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오면은 자기 지분은 가능하구나. 신청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런 거는 이제 글자에서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이 저는 좋습니다. 학개론 할 때도 제가 뭐 동영상 하면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수요인지 이게 공급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수요예요. 공급은 이게 공급 공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평생 안 잊어먹어요. 이거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반비례. 수요 공급은 이렇게 비례. 뭐 잊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공유자의 지분의 기재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등기의 목적의 기재 방법, 공유자인 갑이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 이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받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몇 분의 몇 중 일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가로 한 다음에 몇 분의 몇 이전 이런 식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기재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이란 얘기예요. 자,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갑지분 2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에게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 중 일부 4분의 1 이전. 자, 이 4분의 1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 쉽게 생각하십니다.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0.5입니다. 2분의 0.5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 단위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밑에 나왔던 좀 전에 나왔던 지문 보시면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4분의 3이니까요. 4분의 1.5가 되겠죠. 1.5.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2배 하면은 점 단위가 없어지겠죠. 그럼 8분의 3 되겠죠. 8분의 3.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그 명의로 등기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고요. 법인 등기처럼 공시제도 없으므로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 사항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정관 규약 필요하고요. 대표자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의사록이라든지 대표자 선임서, 사회초의 계리서 필요하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이라든지 단체 등록 증명서 이런 거는 서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회총회 기려서 필요한데요. 자, 이 경우는 등기 의무자일 때 필요합니다. 사회총회 기려서. 요거는 등기 의무자일 때 필요하다. 요 지문에 나왔던 내용은 등기 의무자죠. 요거 등기 의무자니까 사회총회 기려서가 필요하다. 인감 증명 필요하고요. 기타 서면으로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본,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만 필요하고요. 주민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를 등기 원인 정서로 첨부하여 사업자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네, 맞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연원일은 수용의 재결일 아니죠. 틀렸고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아닙니다. 수용일 때는 첨부하지 않고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아, 네, 맞네요. 지역권은 직권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맞고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에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네,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단독 신청한다. 관공서는 촉탁을 하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한다.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이렇게 하고요. 등기 원인 일자 수용 개시일 수용한 날입니다. 이 날짜는 바로 수용 개시.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직권 말소에 관한 내용, 요거는 뭐 앞 동영상에서도 한두 번 계속 봤던 내용이죠. 1호 관할 위반이고요. 2호는 등기할 것이 아닐 때이고요. 말소된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등기, 뭐 토지 수용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요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단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서 존속이 결정된 등기는 제외. 자, 요 부분. 뭐 참고적으로 한번 더 보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요. 직권 말소. 환매에 따른 환매 특약 등기, 이거 직권 말소. 자, 그래서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얼이 맞는 답이었죠. 단독 신청의 말소 등기에 관해서 사망이라든지 해산, 소재 불명인 경우 있죠. 공시 최고하고 채권 판결 후에 단독 신청한다는 거. 단독 신청의 요 경우를 제외한 부분은 공동 신청이 되겠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으로 한다. 그렇죠? 원칙. 말소 등기의 원칙은 이렇게 사망, 해산, 소재 불명 요거 제외하고는 공동 신청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게 사업자네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아니죠.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그랬죠.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관공서가 뭐 했으면요. 관공서 등기소에 바로 촉탁을 하죠. 등기 후 등기사항의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등기 후입니다. 등기 후 등기사항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죠. 변경등기.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면 있습니다. 대위할 수 있어요.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수탁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이에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에요. 등기관은 그 신탁 부동산이 합의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네, 3번이 맞네요.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전됐어요.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가 아니죠. 동시에 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해임됐네요.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든지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든지 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수탁자 단독 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 신청은 아니에요. 자, 이 동시 신청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합의의 뜻을 기록한다. 공유의 뜻이라고 보통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합의의 뜻이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신탁 등기는 동시에 거의 다 합니다. 다 하고요. 동시에 안 하는 거는 딱 요 한 경우예요. 요 경우 대위할 경우 동시 신청 아닙니다. 말소 등기도 똑같이 동시 하고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된다. 네, 요거 말소 등기 똑같고요. 요 내용은 말소 등기가 똑같습니다. 신탁 원부 등기관이 작성하게 되고요. 수개 부동산의 하나의 신청서로 신탁 등기한 경우 부동산마다 별개로 신탁 원부를 만듭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네, 그렇죠. 신탁 원부가 꼭 따라가거든요. 이것도 등기로 본다. 신탁 등기에 신탁 원부 번호 기재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신탁 원부 번호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횡선으로 양 등기 구분하고요. 횡선 이렇게 가로지르는 횡선. 자, 이렇게 횡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합니다.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같은 번호.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 말소. 뭐 이런 거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여기 뭐 신탁 등기, 말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말소도 같이 합니다. 말소 등기에 종전의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에 횡선 사용하고요. 하나의 똑같습니다. 요 방법하고 똑같아요. 신탁 등기하는 방법이나 말소 등기하는 방법이나. 예. 말소 신청은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 하든지 말소도 수탁자 단독으로 합니다. 말소 신청은 신탁자 권리의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한다. 자,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된다. 네, 맞고요. 수탁자가 임무 종료 해임된 경우 신수탁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탁자 중 한 명이 종료 해임됐어요. 그러면 다른 수탁자가 권리 변경 등기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의 경우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뭐 신청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네.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 원부는 변경 등기를 합니다.
맞고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아니죠.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이렇게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이 설정 등기에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거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좀 전에 봤던 내용 똑같은 화면이고요. 한번 쭉 보시고요. 네, 이 경우 동시 신청 예외입니다. 이 경우 대위하는 경우. 자, 그리고요. 법조문 85조에 법원 나오는 경우. 법원 나오면 촉탁이죠, 뭐.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네, 등기소에 촉탁한다. 수탁자 해임 재판, 그 다음에 신탁 관리인 선임 해임의 재판, 신탁 변경의 재판. 네, 이런 재판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등기소 촉탁한다.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된다. 예, 143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직권에 의한 신탁 등기 변경, 등기가 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네, 이거를 등기관이 하는 내용입니다. 등기관이 이 직권으로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한다.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한 명이 임무 종료돼서 변경 등기된 경우 수탁자인 등기 명인의 생년 주소 뭐 이런 거에 관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 그리고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